네, 저희 반대측 최후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찬성팀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후에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서 이제 저희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찬성팀께서는 이제 이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선의의 과정이 꼭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토론 자체가 필요하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아무리 진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시 결과라는 것은 예측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의에 의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에 의한 부정적 결과보다 진실에 의한 부정적 결과가 훨씬 더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또 해결하기에 더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의학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플라시보 효과와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람에게 환자에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입장은 거짓말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팀의 입장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플라시보 효과를 말씀해 주실 때 엄마 손은 약손이 진짜로 약손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이제 손에 있는 열과 온도가 있기 때문에 장을 제거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소화 불량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역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되 동시에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기를 더하고 그리고 장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반박을 마쳤고요.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도 역시 거짓말이며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의 의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과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거짓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든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런 예측 불가 상황에서는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선의의 기준은 모호함으로 거짓말이 선의에 의한 것인지 악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선의에 의한 거짓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타자에게는 선의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까 앞에서 카네만의 행동경제학의 프레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지시하는 바가 똑같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실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쉬운 선택지인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보다 올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선의의 거짓말이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과 순수를 믿고 마음을 연 상대에게 거짓말이란 얼마나 잔인한 상처인가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해서 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찬성 측 마지막 발표 오영경 씨.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논지를 짚어봅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찬성, 동의,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사회성을 익혀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입력과 출력값, 주어진 입력과 출력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이며 증거입니다. 저는 단순한 진실만이 담긴 담화를 믿지 않고 순간의 배려,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도 아니라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그 결과가 안 좋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선의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해서 진실만을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는 배워가고 감정을 믿고 순간의 선택을 내리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 분야에서의 선의의 거짓말은 환자의 의지를 독려하는 거짓말과 환자의 심리적 약효를 주는 플라시보 효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물론 노시보 효과도 언급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에 비해 별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의사와 이에 속는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의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사의 양심은 지킬 수 있었겠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잃었을 거고요. 이는 의사에게도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의사는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이는 의사 개인의 양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의의 거짓말의 필요성을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두 가지 근거를 들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이 섞인 칭찬은 사람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나타난 효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진실만을 말하다가는 아이들의 동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짓말을 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교육적 측면의 선의의 거짓말은 꼭 필요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선의의 거짓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요. 선의의 거짓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에 저희는 선의의 거짓말을 찬성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